자, 이번에는 평형에서 전압을 바꿀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처음에 아까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변화한다고 이제 보고 그린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두 개가 활성화, 그죠? 자유 에너지 델타 G, 제로는 이게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와 이것이 에너지가 같을 때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전극의 전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제 속도 상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거 그림이 약간 복잡한데 그래도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죠? 무슨 뭐 시메트리 팩터 즉 대칭 인자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책에서처럼 그냥 대칭 인자다 여기 보시면은 알파를 시메트리 팩터다 이렇게 왜 이제 시메트리 팩터냐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은 뭐 잠깐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먼저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전극의 전압을 말이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죠? 왜냐하면 전기학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양이고 위로 갈수록 음이 에너지다. 왜냐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쭉 내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여기 포워드 리액션에 대한 요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됐다가 쭉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고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쭉 내려간 겁니다. 그죠? 요 부분도 계속 있어요. 요 부분까지 쭉 내려서 이렇게 이 파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쪽 부분은 영향을 안 받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어, 이만큼 내렸어요. 이만큼. 그죠? 여기서 보니까요. 이 전위를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요 포워드 리액션에 관한 활성화 자유 에너지 커브가 이렇게 쭉 내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냐면은 요 그 백워드 이 커브와 원래는 여기서 만났었는데 이게 늘어지니까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내렸을 때 그죠? 이만큼 내리면은 어디서부터 내렸냐면 말이죠. 원래는 이 제로 프라임 그죠? 평형 상태일 때 이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된 양만큼 거기에다가 F로 곱한 이 양만큼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내려진 정도가 F 곱하기 괄호 열고 E 마이너스 E 제로값이 된다. 제로 프라임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만큼이 에너지 전압을 이만큼 내렸더니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쭉 연장해가지고 여기서 딱 만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만났는데 이때의 이 활성화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기 넘어가야 될 산은 얼마큼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잠깐만요. 아니죠. 여기 이만큼은 여기 해당하는 것이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요 점, 그죠? 여기 요 바닥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진까지가 요 값이나 똑같죠. 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데 요 부분은 이제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뭡니까? 여기에 딱 교차하는 부분까지 이것이 f 곱하기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2 제로 프라임 요 값에 비해서 작죠. 그죠? 그죠? 왜냐면은 이만큼 내렸는데 어쨌든 여기 만나는 점에서부터의 요 에너지 높이는 이게 전체가 이만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것은 어, 물론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겁니다. 알파.
그죠? 알파로 곱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거 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요 전체에서 요거에서 알파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f 곱하기 요 전압의 변화량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기하학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 알파를 시메트리 팩터 대칭이자 왜 그러냐면은 알파가 0.5면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요 삼각형이요 대칭을 이뤄요.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알파가 이게 만약에 0.5일 때 딱 대칭입니다. 그리고 알파가 0.5보다 더 작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조금만 내려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쪽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비대칭이 돼요. 알파가 0.5보다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실험의 경우 저도 알파를 많이 구해봤습니다만은 알파가 0.5의 5 근방을 되게 갖고 있어요. 0.45, 뭐 0.567, 7, 뭐 0.6 그렇게. 그러니까 알파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반응에 대해서 측정해 보면은 알파가 0.5에서 너무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파는 0.5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자유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 전압을 내렸기 때문에 새롭게 요 반응물의 형태 입장에서 본 자유 에너지는 어디에요? 요 부분도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델타 G0C 더블 대거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만큼을 더했고 반면에 요 역반응 입장에서 보는 전체에서 이만큼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델타 G0A 더블 대그에서 이만큼을 뺀 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에 의해서 우리가 포워드 레이트 콘스탄트도 영향을 받는다. 왜냐? 레이트 콘스탄트는 요 식에 의해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델타 G 더블 대거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고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긴 하죠. 반면에 backward rate constant도 요 식으로부터 새롭게 얻어진 요 값을 집어넣고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역시 K0, 그죠? 스탠다드 레이트 콘스탄트는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 요거 델타 GC 더블 대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는 겁니다.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그래서 요 기하학적인 여러분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냐? 캐서디 커런트 여기는 이제 항상 이 책은 특징이 환원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죠? 환원. 그래서 IC 캐서디 커런트에서 에너지 커런트를 뺀 것이다. 이거 그럼 어때요? 이제 아까 우리가 요거는 아까 썼습니다. 전자가 하나 관여할 때 FA 곱하기 여기 1의 상상된 거예요. 요 K F 곱하기 요 농도 표면에서의 농도 마이너스 KB 곱하기 표면에서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KF 대신에 이걸 쓰고 K0는 앞에 공통이니까 또 KB 대신에 이걸 썼어. 여기 다시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해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시스템매틱하게 요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평형 상태에서 어때요? 평형 상태, 즉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에 있을 때가 평형 상태죠. 그때는 요 I 네트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죠? 그럼 어때요? 실제로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반응 전류와 역반응의 전류가 크게 같아서 실제적으로 제로처럼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즉 평형 상태에서도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교환 전류 엑스체인지 커런트라고 합니다. I0라고 표시해요. 그죠? 예. 또 평형 상태에서는 표면 농도와 벌크 농도가 동일합니다. 평형이 되니까 농도 차이가 없죠. 농도 차이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벌크를 표시할 때는 항상 여기 농도 위에다가 요 스타 표시를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벌크 농도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는 요 벌크 농도 그죠?
이건 표면 농도죠. 이게 C하고 요게 제로니까 이게 벌크 농도가 같아요. 요 반응물에 대해서 또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면 농도와 벌크 농도가 같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I 제로 그때 엑스체인지 커런트는 IC 또 이건 IA와 같죠, 그죠?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E 대신에 EEQ를 써서 전개하면은 FA K0 C0 벌크 농도 요 엑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한번 이제 봐요. 이 평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저 네런스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EQ는 포멀 포텐셜 플러스 F분의 RT하고 로그 밑에가 이저 환원된 상태의 벌크 농도 분의 산화된 상태의 벌크 농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0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도 다시 요 I0에 대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다 평형 상태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 요 평형 상태에서 지금 다 전개하는 거예요. FAK0까지는 같고 요 나머지 부분이 요거를 전개해서 쓰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돼요. 벌크 상태에서의 OE 농도의 1 알파 승 그리고 벌크 상태에서의 RE 농도의 알파 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알파가 대칭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칭 인자.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 알파가 제로면 요게 대칭이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고 알파가 0.5보다 작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0.5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근데 알파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어, 이걸 왜 구하느냐? 일반적으로 어떤 전기학 반응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걸 구해서 뭘 이걸 특별히 이용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학 반응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 식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할 필요는 있겠죠.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O의 벌크 농도를 고정시키고 R의 벌크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교환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겁니다. 그죠? 또는 요 CR 스타를 고정시키면은 요 C0 스타를 C0가 CO 스타 이거를 변화시켜 가면서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요 식에서 요거를 고정시켰다고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그죠? CR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요거 요거를 농도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요? 여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다른 건 다 상수니까 일단 무시하고 로그 i는 i0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C0 스타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요 C0 이거를 스타를 고정시키면은 이거를 바꾸면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i0는 여기 알파 그러니까 로그 요 알파승이니까 이것은 로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로그 CR의 농도다. 이제 그겁니다. 여기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르치고 요거는 R의 벌크 농도를 고정시켰다 뜻입니다.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이거 갖다 이제 이렇게 로고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요 엑스포넨셜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원만한 알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알파를 직접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O의 벌크 농도를 고정시키고 그때 CR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그때 여기 I0의 엑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 교환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미분이죠, 이게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미분 할 때는 D로 쓰고 이건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그 라운드라고 그래요. 라운드. 왜 편미분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 변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고정시키고 요거만 변화시켰다. 그럴 때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여기 벌크의 요 O의 농도만 변화시켰다. 그때 I가 익스체인지 커런트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K0는 즉 스탠다드 레이트 컨스탄트는 전극 전위의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요.
K0가 어디에 있냐면 말이죠. 여기 있죠. 여기는 E가 전혀 없죠. 그냥 이것은 어떤 표준 상태에서의 여기 활성화 자유 에너지 함수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K0는 전극 전위 함수가 아니므로 전압과는 상관없는 전화 전달 반응이 고유한 성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기학 반응이 있는데 그때 K0는 그 반응에 딱 고유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K0가 크면은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값이 크면은 어때요? 이게 작다는 뜻이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니까 요 K0가 커지게 되겠죠. 이것은 전화 전달 반응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이게 이 값이 작으면은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은 전극에서 수소 발생의 과전압이 무진장 커요. 그건 뭐죠? K0가 그러니까 이제 수소 전극에서 수소 발생하는 것은 매우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K0가 매우 작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백금 전극 표면에서는 수소 발생 과전압이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K0가 상당히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전극 면적,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전류는 전극 면적, 그죠? 또 뭐에 비해 농도, 또 전압, 그죠? 온도, 거기에 함수로 바뀐다, 그죠? 표면 농도, 전극 면적, 대칭 인자, 그죠? 알파 값에 대해서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 온도에 의해서도 변한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전기 촉매라고 해서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요 말을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렉트로 캐탈리스트가 전기화학에서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반응을 시키는데 또 동일한 반응이라도 어떠한 물질은요 반응 속도를 되게 빨리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일렉트로 캐탈리스트다. 그죠? 촉매죠.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근데 이거는 전기학 반응이니까 앞에다가 일렉트로라는 말을 붙여서 전기 촉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델타 G0 더블 대거를 낮추어 전하 전달 반응을 원천적으로 빠르게 한다. 즉 K0를 증가시킨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렉트로 캐탈리스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냐면요. 과전이라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건데 이 과전이 오버 포텐셜 어떤 평형 상태의 포텐셜이 있고요. 이건 딱 정해진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걸어준 전압이 있어요. 그죠? 그게 얼마큼 이게 벗어나느냐 그 정도를 우리가 과전이다. 그죠? 에타라고 표시합니다. 줄 에타. 이것이 함수로 표현된 전류는 어떻게 되냐? 아까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 대신에 여기 뭘 써놨냐면 이렇게 표시한 거 이렇게 이렇게 I 네트는 I0 곱하기 요 B 엑스포넨셜하고 마이너스 알파 F하고 가르치고 요 과전위 요게 과전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냥 에타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많은 책이 그냥 에타로 표시했어요. 그럼 나누기 RT에다가 이건 역반응에 대한 거죠. 그죠? 요 부분은 그리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